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좀 조정을 겪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우리 시장을 지켜주고 있지만 기관 쪽, 특히 투신권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업종과 조선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인 시장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20선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공방 상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전부터 개장 직후 비차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약 1,000억 원 가량 출회되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던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서로 상반된 포지션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다소 방향성을 상실한 좀 보합권 중심의 혼조 장세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주도주와 모멘텀도 부재하고 또 거래량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효력이 단 하루에 그치고 전일 환율이 약 6원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오늘 외환시장에서 환율도 다소 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말까지 이어지게 될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관심을 두는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사항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 갈등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환율 시장에서 촉발된 유동성이 증시와 그리고 또 상품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상품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있는 시장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의 상황은 금리와 환율에서 현재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시장 유동성이 크게 풀려 있고 또 이 가운데 달러의 방향성이 약세로 전환된 이후에 글로벌 투자의 자금은 결국 위험자산, 주식 및 상품 시장에 몰리기 시작을 했고 또 이들 중에서도 달러 자산이 아닌 빗달러 자산인 어떤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원화가 강세를 가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자극하고 또 채권이 강세를 나타내는 금리 하락 과정 등으로 인한 어떤 주식 시장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트리플 강세가 반복적으로 시장에서는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어떤 그 기간과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1800선을 넘어선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가 1900선까지 다다른 이후 유동성 지원만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어떤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갖고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재료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길목 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발굴 과정을 어떤 고민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 선호되는 종목들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전략이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부합되는 어떤 전략 수립 과정이 되지 않게 되려 보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장 상승폭이 둔화된 건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들 종목 중에서도 조정을 겪는 몇몇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오늘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되는 원인 중에는 주말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그 주말 이 9월 산업활동동향을 포함해서 국내 중요 경제 지표들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환율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다소 좀 숨고르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해외발 변수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주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경합 과정에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논의 등이 어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만약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되고 이런 외국인 매수를 바탕으로 시장이 추가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가 되고 있는 조선과 기계, 건설, 증권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의 등장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지수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저베타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통신과 미디어, 유통 관련 업종들로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을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한 때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조선이라든지 기계 그런 업종 외에도 좀 상대적으로 저베타 종목인 그런 통신이라든지 미디어, 유통 쪽으로도 관리를 한번 해서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애매모호합니다. 상승하다가 다시 꺾였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조정을 그냥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계속 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도 한 번 정도 이런 뭐 얕은 조정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 쪽에서 영향이 오는 것도 사실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온 경제 지표 자체도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재료 나온 걸 보더라도 은행권의 주택 대출과 그 차압 관련한 지난주부터 나온 악재가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주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 하락세가 불안 요소였는데요. 장중 상승폭 대부분 잃고 마감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우지수도 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장중 최고점이 11,258포인트인데 또 종가상으로 따져보면 최고치가 11,200포인트인데 어제 고점을 놓고 보면 불과 한 30-4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기술적으로 좀 부담감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금융업종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영향도 있겠지만 어제 시장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금리 문제하고 연결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한 것도 오늘 좀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사나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이번 주말 29일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업종하고 더불어서 어제 조정을 보였던 IT 업종이 좀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틀째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전체 시장에 대해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 낙폭도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도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에 따른 좀 모멘텀을 찾기 힘든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오전에 동반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 혼자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재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IT, 금융 여전히 좀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장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살펴봤었던 그런 업종, 그 내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선, 기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신고가 종목들을 살펴보고 특히 실적 시즌 들어가면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한번 간만에 좀 살펴보면 신고가 종목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한 70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관리 종목이나 우선주를 제외하고선요. 그중에서 중대형주 위주로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이나 뭐 STX조선,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를 위주로 해서요. SKC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업종하고
더불어서 또 오르는 넥센타이어나 한라공조, S&T중공업, S&T 대우같이 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이나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업황이 이미 호전을 넘어서는 그런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적 시즌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현대차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 탄력이 붙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가만 살펴보면 기계나 운수장비 업종은 올해 신고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하고 업종별 움직임에서는 실적 시즌을 맞아서 또 주가 차별화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제 나온 중국 경기 선행지수 반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정을 거친 중국 관련주가 이제 상승세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온 중국발 재료는 시장의 정반대의 성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금리 인상하고 이번 주 경기 선행지수의 반전 가능성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우려스러웠던 것은 사실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모습 감안하면 향후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조치가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절상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결국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의 목표하고도 일치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이번 여름에 나타났었던 위안화 절상 조치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런 중국 관련주 수혜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 나온 경기 선행지수는 여기다 더 한 발짝 더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다음에 나타날 종목들이 어느 점인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한 발 늦게 좀 상승이 나타났었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지금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종목별로 봤을 때 이제 백화점이나 여행 업종이나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이나 화장품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조정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조정 양상을 좀 지켜보면서 단기 낙폭이 크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또 다른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 타이밍에 들어섰다. 이 점을 본다면은 이쪽에서 아직 소비 관련주 쪽에서 아직 바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이번 바닥에서 고려해볼 만한 시점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관련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었던 잘 나가는 업종이거든요.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군들 쪽으로 오늘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분기 전망치죠. 신고가 종목 중에서 살펴본 종목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는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호전이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신고가 종목들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향후 실적 역시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 점을 본다면은 앞으로 편입을 해야 될 종목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편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전 투자에서 접근할 때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에 본다면은 탄력 여부에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도 가능한 주가 영역까지 올라오긴 왔는데 만약에 매수기회를 노리는 경우라면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단기 조정을 없는 경우에는 매수기회로 이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고가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가격 부담 논리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 30%에서 40% 정도로 고려한다면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밍과 같이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정시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정이라는 게 뭐 당장이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보통 5일선 정도를 잡고 계신데요. 네. 11선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세를 돌파한 게 어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추세선이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향후에 조정이 나타나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 16만 8, 9천 원 정도 때부터 분할 매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차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16만 8, 9천 원 선을 말씀해 주셨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5일에서 11선 정도를 뭐 구체적인 그런 단기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뭐 신고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어 봤고요. 오늘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좀 여기서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기관의 수급입니다. 투신권에서 매물이 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여전히 굳건히 우리 시장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 투신권에 한 1,200억 가량의 순매도가 집중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800억 가량의 순매도 그런 대로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후반부에 매도를 가세하면서 2,800억대의 순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대형주 중심의 기관들 위쪽에서의 이익 실현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의 향방은 향후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는 한 이러한 구조, 수급 구조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과 기관들 입장 차이가 이제 서로 다른 만큼 지수의 공방 9,9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분명히 한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외국인들 전일에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천억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글로벌 각국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습 속에서 전주의 외국인 매도, 우리 증시에서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면서 신흥국들의 통화가 강세의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신권의 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체결이 되면서 이런 시속 게임과 같은 그러한 수급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신의 매도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1900선에서 투신들 매도 물량 계속해서 점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 자체는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위에다 받쳐놓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투신권의 이제 매도 물량보다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현재의 매수세 언제부터 이익 실현이 나타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우리 증시의 고점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 지수의 터닝 시점 이러한 부분에 조금 일맥이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PER 우리나라 PER을 보게 되면 고점이 12배 정도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EPS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PER 11배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종합지수는 약 2200포인트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방향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방 쪽으로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 접근 전략이 꼭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대응을 한다면은 그만큼 또 그들이 많이 매수하는 그런 업종 쪽으로 저희가 압축을 해서 시장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어떤 종목 중으로 저희가 압축을 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익률 게임 쪽은 이미 중소형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주 월요일 이후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한 10월 18일 이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최고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대형주 쪽에서는 최고가 11%대의 수익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형주 쪽은 17%대,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무려 20%에서 40%대의 강한 수익률 흐름을 지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대형주 비중과 중소형주 비중을 어느 정도 차이를 두면서 일정 수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1조 1천억을 갖다 순매수를 했고요. 중형주 쪽에서는 약 800억 가량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들 흐름 같은 경우는 투신권의 적극적인 매도 영향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6천억 가량의 매도, 중소형주 쪽으로는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일부 대형주 쪽으로 매수하는 입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중형주 쪽으로의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형주 쪽으로는 어차피 일부 국한된 종목들 중심의 편중화, 편식이 집중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중소형주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다변화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 실적 우량 중형주까지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수익률 개념에서는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향후 업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판단이죠. 따라서 이러한 업종으로는 이제 화학 업종이 되겠고요,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한 핵심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보다는 완성 제품보다는 어느 정도 후방 업체들, 전방 산업보다 후방 산업들의 이 부품들 아니면은 뒤에서 이제 그 제품을 납품하는 그러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전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 상향이 예상되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학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IT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서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화학주 쪽이죠. 이제 네. 코롱인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당사의 주가의 상승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이 7,744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711억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11.6%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요. 이러한 그 호실적의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필름 부분에 있어서 수요 개선,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증설 효과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부터 15,000톤 증설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완공된 석유 수지 1만 톤 그 완전 가동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소재 이런 쪽에 수요 증가에 따라서 타이어 코드 수출 가격이 톤당 4,000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방 산업인 완성차 업체 이러한 부분 성수기 진입이 되고 있지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분간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과 가격 쪽을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9월 30일 날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7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 추세를 이탈하는 듯한 눌림목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의 힘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만 그 매수가로서는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74,500원 정도에서 75,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분할 매수가 적당할 것이고요. 내일 음봉이 나오거나 내일 적당하게 양봉이 나오는 수준.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격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음봉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현 시점에서 일정 수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74,500원에서 75,500원 정도 수준이 일단 사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 기업 가치를 고려한 82,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손절 라인 부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선 부분이 무너지는 7만 원 선이 어느 정도 이 손절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롱 인더까지 말씀드렸고요.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주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급등주는 부산중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9만 원에 안착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창사 이래 최대인 11조 원을 돌파하는 수주를 보였고 내년에는 신규 수주가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특히 그 약세를 보였던 원인인 그런 자회사들의 문제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9만 원의 안착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9만 원은 지난 그 4월에 한번 기록하고 나서는 주가가 빠지고 나서 기록해보지 못했던 가격대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에 그런 디딤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고요. 지지라인은 오늘 시초가 부근 89,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9만 원에 안착이 되는 상황이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확인된다면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91,500원 전후 한번 매수를 가담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91,500원 선에서 91,600원 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아랫선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산중공업 백룡승천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 HNBSS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참 올랐다 내려갔다 정신없어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데 수급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관의 매물이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판단 자체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믿고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매수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업종이 좀 우상향이다. 혹은 아직까지도 강하다는 업종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어제 조선주를 보고 오늘 조선주를 확인하셨어도 역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최근에 자동차주라든지. 즉 외국인 매수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거지는 외국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시초가 형성되시는 걸 보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물타기 혹은 분할 매수까지 역시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거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도주는 계속 홀딩을 하시고 외국인 매수의 지속 여부
혹은 대외 여건이 최근 G20 정상회의라든지 계속 우호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규로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뭐 계속 아시다시피 시초가라든지 점심시간대쯤 혹은 약간의 시장의 조정이 얕은 조정이 있었을 것 같을 경우는 현대차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권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해서 오후에 시장이 강하게 돈다면 같이 플러스. 어떻게 보면 작은 하락에서 작게 매수 혹은 일부러 분할 매수 하셨다면 그날 안에서 충분히 대형주들에도 2, 3% 이상씩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기존 주도주를 판단 잘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적당히 잘 짜시고요. 네. 마이너스가 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종목마다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두영 팀장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제까지 외국인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입니다. 네. 뭐 머니 공장도 아니고 얼마나 찍어서 얼마나까지 들어올지라는 관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연말에 2,000포인트까지 긍정적인 낙관적인 논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기관의 수급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외국인만이 사고 있는 장세에서 외국인이 언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전환 포인트가 됐을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2,0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수급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530포인트 정도는 좀 봐야 된다. 그 뒤에 부분에서 수급 변화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G20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네. 거기에 공교롭게 투신 쪽에서 그리고 기관계에서 여전히 매물 폭탄이 나왔던 게 아이러니하게 좀 갑갑하다, 당황스럽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었던 측면이니까요. 그 부분을 바라보시되 실적 시즌이 이제 조금 거의 중후반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네. 4분기에 실적이 실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공업주로의 그리고 해운주로의 지금 현재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순환매 과정에서 이제 중공업과 해운주 다음에 무엇이 갈 것인지 자동차 다음이 무엇이 어떤 업종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갈 것인지 그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상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종목에 좀 대입을 시켜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이 계십니다. 평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평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박현상 대리와 함께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평산 계속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용 혹은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40조 정도 투자를 한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2주 정도는 계속 올라오고 오늘 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2분기에 지금 매출액 자체가 479억인데 지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3억. RO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96%. 어떻게 보면 일단 회사가 아직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 그렇지만 회사가 엄청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정부가 투자를 했을 때 네. 폭발적인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눈 감고 사야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 자체는 좀 냉담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라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좀 더 상한가 몇 번은 더 나왔겠죠. 지금 조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시장 참여자 자체가 이 정도면은 저점 대비해서 6,100원에서 11,000원까지 어떻게 보면 5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쉬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오랜만에 차트에 대한 설정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지금 차트 설정이 들어온 가격을 보면은 일단 매물대 차트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즉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횡보했느냐, 즉 그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을 뚫게 된다면은 그 중간에 매물이 없는 한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제일 밑에 부분 10,000원 이하대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즉 매물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리신 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게 된다면은 손절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견. 하지만은 여기서 지지가 됐을 것 같을 경우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라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권역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반등 측면에서 주봉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전 고점 부근인 지금 차트를 찍어드리자면은 일단 13,000원대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우상향의 경우에서 굳이 실적 자체가 물론 회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재무제표가 아직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실적 발표 전후에서는 시장이 움직이는 확인하시면 이번에 좀 돌겠다라는 걸 회사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단기적으로 13,000원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게 낫겠다.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평산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토에 대해서 두 분이나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 아토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고 수익을 꽤 거뒀었어요. 네네, 네,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이분들께서는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좀 난 이후에 저희가 수익이 난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분께서는 8,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9,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는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좀 그 부분 분석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네네.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략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1일 경에 방송에서 아토를 언급하고 나서 M&A 합병 인수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날 인수합병설이 가시화되고 실적 확실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목표가 근처 부분에서도 제가 꾸준하게 눌림목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죄송스럽게도 두 분에게 마이너스 7%의 급락을 지금 맞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매수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궁금해하시는 측면, M&A 가시화가 됐는데 과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두 회사에게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결론은 시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로의 급부상이 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M&A가 매각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이 현재 3,800억짜리가 6,000원에서 7,000억 규모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T, 삼성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설비 증설 부분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들의 실적이 조금 악화되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쯤 돼서야 조금씩 다시 가시화돼서 상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영업의 3분기 이익이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실적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급등 이후에 뉴스발 급등 이후에 내려왔던 측면이니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견디실 수 없다라면 차트를 보시면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을 정확히 나오고 있는 달에 7,640원 정도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전량 손절 라인이 나가야 되는 측면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수급 부분이 여전히 만약에 M&A가 이슈가 되고 우리의 기관들의 매매 패턴상 매도를 일관했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현재 보시는 곳은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역시 이격이 현재 벌어져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적의 실망 매물과 그리고 실적을 기대했던 뉴스발에 대한 차익 매물성이 나왔다라고 측면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8,800원 그리고 9,000원 부근에서 매수했던 단가가 좀 높고 그다음 8,800원 같은 경우는 비중이 조금 높으신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7,640원 부분의 일봉상에서의 이 자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손절을 하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재차 관심권에 두시고 나서 상승 부분의 수급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견디실 수 있다라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딜 수 있다라면 코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 날아간다면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설비 증설에 대한 기대의 큰 수혜는 바로 아토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토와 함께 IPS라는 종목의 주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살짝 IPS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상으로 현재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건 역시 15,600원 부분의 지지 여부나 손절 라인이 나가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두 종목을 함께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PS라는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시면서 좀 참을 수 있다면 좀 인내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토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일진다이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중을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종목 올려주실 때 이 비중, 매수 가격 같이 올려주시면 좋고요. 매수한 시점까지 함께 올려주시면 더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진다이아 지금 박현상 대리와 함께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
간단하게 봤을 때는 최근에 2분기 매출액이 219억, 네. 영업이익 57억, 영업이익률 25.98%.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일봉을 보시면은 급등한 것으로 판단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욕구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 차익 실현의 욕구를 시장 참여자들이 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5일선에서 20일선의 이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1선, 21선 이격이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2,250원 현재가인데요. 네.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빠지게 된다면은 즉 음봉이 세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충분히 21선까지 10,000원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가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성장성 역시 어떻게 보면 LED라든지 태양광용, 다이아몬드 소재 매출이 80% 이상 꽤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12,300원에 사줬다, 400원에 사줬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좀 저점에서, 즉 밑에 매물대에서 7,000~8,000원대 부근에 사셨다면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가격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물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12,000원대 부근에서는 일부 물량을 털어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고요. 네. 전제 자체는 오늘 종가 기준 혹은 내일 종가 기준에서 5일선이 음봉이 세게 터지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아직까지는 홀딩에 대한 전략 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중이 있다면 더 상담을 하기가 쉬웠겠죠?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아서 현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써주시면은 그 종목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뽑아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일진전기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12,8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좀 비중을 써주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일진전기부터 상담을 좀 하도록 하죠. 매도가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8598님께서 올려주신 일진전기 상담하죠. 네, 일진전기 10월 한 중순경 15일 16일경에서 영업이익 부분에 언급을 했었죠. 구리 가격의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것에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실제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살펴보니까 구리 선물에 대한 해치성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순이익 증가가 무려 3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다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전기가 없고 빛이 없는 곳에 좀 힘들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원재료 부분에 대한 전선이 들어가고요. 송전압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부분은 그렇게 양호한 측면은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61선 부분의 터치 여부를 지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저항선이 어디에서 걸쳐 있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11,600원 부분에서의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역시 20주선에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펴봐야 되냐. 그 전에 얘가 했던 모습 차트로 그려주었던 그림이 어떤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부분입니다. 20주선에 안착을 하고 나서의 주가 상승분이 어떻게 됐었죠? 바로 올라갔다는 측면이 좀 발생했었던 측면이고요. 네. 그 부분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진전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부근 두 자리를 보십시오. 이 자리와 지금 현재의 자리. 이중 천장을 만들고 나서 일단 단기 하락 부분이 다시 재차해서 이쪽에서 주봉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손절하시기보다는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측면이니까 손절 부분 짧게 지금 말씀드린 11,600원짜리 보시고 네.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매수했던 직전 고점이었던 13,250원 보시는데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스마트 그리드 부분과 전기전력 송배선 쪽에서는 원자력 다음으로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국책 과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600원 선 이탈 여부를 잘 체크하고 대응을 하자 구체적으로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현상 대리와 함께 대한항공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 관련된 호재인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일단 지난주에 상담을 한 것으로 좀 네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지난주 차트랑 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자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7만 원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시장이 좀 더 간다면 그리고 오늘 같이 호재성 재료가 터진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일단 2.2% 어떻게 보면 상승한 가격대에서 내일도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가 무조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빠질 때 분할 매수하시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호재가 나온 상황 속에서는 한 일부 물량 정도는 추가로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시장에 대한 판단 자체는 시장이 돈 것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분명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기 민감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리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아까 시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선주로 매기가 쏠린 것처럼 일단 뭐 차트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는 주식들은 실적이 수반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좀 더 위로 튈 가능성이 높고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자면은 77,500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72,500원 박스권 하단은 7만 원 부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추가한 매물대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단 7만 원대 초반대 부근에서는 매물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경기 민감주, 시장이 반응을 하면 민감주가 시장 판단에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 그리고 호재라든지 그리고 실적 자체도 이번 3분기 역시 나쁘진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가 있으면은 일단 이 72,400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72,000원대 이하 부근에서 일단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 막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금융 비중이 좀 많습니다. 80%나 가지고 계시고요. 다행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13,9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도가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 조절부터 좀 해드리죠. 네, 일단은 우리금융 얼마나 자신 있게 매수를 80%까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80%의 비중을 실었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나머지 20% 실은다고 해서 내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심리적이나 저항에서 기다릴 수 없다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실패를 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리 완벽하고 자신 있고 향후에 모멘텀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해도 적절한 비중에 해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비중을 실었을 경우에 만약에 주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급락 부분이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7일 날경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2분기에 지속됐던 부분이 대폭 대비했을 때 향상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그분의 예상치 기대와 함께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 11월과 12월 둘 중에 한 번쯤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은행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거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측면으로 보시면서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수가 대비를 바라본다라면 현재 이탈을 할 수 있는 부분 수급 부분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14,150원 정도 부근입니다. 그 부분을 일봉 상황에서만 견딜 수 있는 측면이었고요. 그것은 바로 이날 일어났던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가뱅크였던 하나은행, 그리고 KB, 신한, 그리고 마지막 우리금융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차트나 수급 부분에 좀 좋지 못하다는 측면입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별 돌발 악재가 발생했던 부분에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차트 기술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봉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주봉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수급 부분에 시장 대비해서 과연 유지를 할 것이나 못할 것이라는 측면이겠죠. 이 측면이 올라가서 줄 수만 있다라면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는 측면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상 대리입니다. 네, 지역난방공사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않는 주식 혹은 내수주고요. 시장 좋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들고 왔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한 방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겠다. 물론 아직까지도 2,000포인트의 기대감 유효한 거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의 조정에
조정에 따른 내수주 편입 전략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역난방공사 같은 어떻게 보면 일단 내수주 관련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인도 민감성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2011년도에 전력 생산 설비 증설에 따른 일단 전기 판매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아시다시피 파주랑 판교 지구에 뭐 신규 열 공급에 따른 열 판매 수입.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일단 파주 지구에 5만 5천 세대 정도, 판교 지구에는 3만 2천 세대 정도 내년에 열 공급을 한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한 10만 세대 부분 열 공급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적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린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모를 했을 것 같을 경우는 99,7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난방공사의 공모 가격은 45,000원대였습니다. 어떻게 따블이 뜬 다음에 밀렸다가 공모주 매매할 때는 시장에 처음에 나와서 세게 음봉이 떠지면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6개월 정도는 건드리지 말아라는 게 증권의 좀 속설이 좀 있고요. 네. 6개월이 지난 상태고요. 어떤 차트상으로 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 차트 정도도 일단은 75,000원, 78,000원대 보고 있는 매물을 일단 돌파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매물도 어떻게 보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계절적인 성숙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모멘텀. 그렇지만은 다른 성장주를 매수하시는 만큼의 큰 비율을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배당 측면 혹은 안정성 측면, 시장 조정 측면이기 때문에 계좌 안에서는 10에서 20% 정도의 포트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 살펴봤는데 조금 약간 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가격 자체는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5일선 부근이 좀 지지해 있죠. 5일선 부분 정확하게 찍어드리자면은 딱 76,000원 부근입니다. 매물선이 딱 위치는 지지선 위치. 76,000원. 목표가로는 일단 10만원 부분까지 증권사에서 보고 있긴 하지만은 9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로는 7만원대 부분. 어떻게 보면 전 고점 부분에서 이탈한 부분까지 7만원대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이어서 김도영 팀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인데요. 어제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체질을 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다. 악재 나올 거 다 나왔고 네. 현재 이제 수급적으로 기초 체제를 변하고 있다는 측면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분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변화가 있었듯이 6,500원 이하에서 6,2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공격적으로 목표가였던 까지 도달하는 여부를 바라보시면 되고요. 기간의 매도가 공매도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 출회되고 있는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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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시효과 돌입했고요.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참 어지럽네요. 코스닥은 반면에 하락하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